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주대 총장직을 자진 사퇴해달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청주대학이 사유물이니까 개인의 사유물이에요. 청주대. 사회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 최국만 프로듀서입니다. 지난 9월 25일 청주대 11대 김병기 총장이 취임됐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1년 넘게 이어온 학내 분규가 끝나고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하지만 이사회의 일방적인 임명 등 총장 선임 과정부터 문제가 터졌고 갈등의 골은 다시 깊어졌습니다.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학내 구성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청주대 사태. 이제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플러스도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대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 26일 검찰이 학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김윤배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청주대 사태, 그리고 새롭게 찾아온 위기. 시사플러스는 다시 청주대를 찾았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대학교 본부마당에는 교수와 직원노조, 총동문회, 학생들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대위가 급하게 시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범한 무능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 이사회에서 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 또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지명총장을 지명하려고 하는데 항의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청주대 본부에선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의 시위와 언론사의 취재를 의식했는지 이사회 참석자들이 본부를 황급히 떠납니다. 도망간다! 이사회가 도망간다! 이사회가 도망간다! 이사회가 도망간다! 시위대를 피해 어디론가 향하는 임원들. 다시 이들의 차가 발견된 곳은 청석학원 산하에 있는 모 고등학교입니다. 청주대에서 열리기로 한 이사회의 장소가 갑작스럽게 이곳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대위 측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교 이사회는 어디서 하는지, 안건이 뭔지 이런 걸 전혀 공표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총학생회장이 참관하겠다고 신청한 적도 있고, 그뿐이 아니라 무슨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이런 진짜 이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학교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사회를 두고 밀실 행정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회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가령 재정지원제한대학 작년, 금년 2번 겪으면서 한 번도 이사장이 우리 구성원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한 게 없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학교 법인 이사장이고 이사회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겠다. 총장은 계속 지명하겠다. 이거는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한강 이남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불렸던 청주대. 하지만 한 언론 매체의 평가에 따르면 2008년 대학 순위가 32위였던 청주대는 2012년에 7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3천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부 재정 지원 대학에 포함됐습니다.
10년 동안 청주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들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 이사회와 함께 당시 학교를 이끌던 김윤배 전 총장을 꼽습니다. 그는 학교 설립자 후손이자 실질적 오너로 불리우며 2001년부터 13년간 총장직을 맡아왔습니다. 학내 구성원들은 논문 표절 의혹과 막말 파문 등 김윤배 전 총장의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계속해서 문제 삼아 왔습니다. 또한 이를 묵인하는 이사회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육간 경영진에 대한 사태 찬성하시는 분 머리 위로 손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정상화를 외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사퇴를 제안합니다.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김윤배 전 총장은 10년 넘게 지켜온 총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8월 31일 청주대는 또다시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A, B, C, D, E 중에서 D, E 바로 위에 D 등급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는 D 등급 중에서도 D 제로가 있고 D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D 마이너스 등급을 받은 겁니다. 작년보다 더 악화된 점수가 더 저하된 상태입니다. E는 이미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기관 같은 걸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2번 연속이 아니라 이번에 E 받은 데들은 실질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를 교육부가 이번에 보도자료는 지침을 보면 나와 있고요. 저희는 하위 D를 맞았어요. E를 겨우 면한 겁니다, 이게. 비대위 측은 현재 청석학원 이사인 김윤배 전 총장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이 나아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의 걱정도 큽니다. 신입생들도 더 안 들어올 것 같고 이제 학교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면 나중에 취업할 때도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국가장학금 그게 제한되는 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들에게 이렇게 제가 어디 대학교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면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걱정되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지난달 22일 청주대 총학생회는 학생 총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이 포함된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의 퇴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1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많은 노력으로 바꿔낸 것도 있지만 아직 바뀌지 못한 것들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총학생회는 재학생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경영진 퇴진에 찬성 50% 이상이 나오면 대대적인 퇴진 운동에 다시 나설 계획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6,391명 총 투표해 주셨고 5,852명 91.6% 찬성 415 6.5% 반대 124명 나머지 무효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학생 총투표는 91.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반수가 넘는 정확하게 56%의 투표율 속에서 92%의 찬성으로 결의된 결의안이 김윤배 전 총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퇴진이거든요. 거기에 재단 이사회가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해결 노력을 만들어야죠. 청주대 사태를 취재한 이진욱 PD 나와 있습니다. 자, 이진욱 PD, 도대체 이 청주대 사태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날 것인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지역사회가 그 대학을 바라보는 시각도 시선도 참 좋지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전 총장을 지냈던 김윤배 이사와 또 청석학원 이사회 퇴진을 묻는 학생 총투표에서 무려 90%가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생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학생 총투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만약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50% 이상 나올 경우 총학생회 집행부 전원 사퇴와 함께 청주대 정상화 운동에도 손을 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90%의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총투표가 진행되던 첫날 황신모 총장이 돌연 사퇴를 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의 뒤를 이은 황신모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가져가세요. 황신모 씨! 가져가세요! 황신모 씨! 당신은 총장 자격 없어! 이사회의 지명으로 총장 자리에 오른 황신모 총장은 청주대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 시절 부총장직을 역임했던 최측근 인사라는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취임 9개월 후인 지난달 17일 황신모 총장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2015년 9월 16일 어제입니다. 오후 6시 40분경 청주 시내 모 음식점에서 학교법인 청석학원 정성봉 이사장과 김윤배 청주대 전 총장, 현 청석학원 이사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청주대 총장직을 자진 사퇴해달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청석학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황신모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신모 총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윤배 이사와 정성봉 이사장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박모 노조 지부장과 전 교수회장 조모 교수의 일련의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차례 징계와 형사 고발을 요구했지만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의 정상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해 비대위 측과 교섭을 진행했던 황신모 총장은 김윤배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가 대학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규정에도 없는 보직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온갖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저는 규정 위반이고 또한 이러한 압력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사람은 김윤배 이사와 정성봉 이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학교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황신모 총장의 주장.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청석학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을 심의하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원을 임면하는 등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들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립학교 이사회에서는 인사권, 재정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까 뭐 이사회에서 무서워할 상대가 없는 거죠. 비대위 측은 청석학원 이사회가 권리만 내세울 뿐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대표적인 예로 법인 전입금을 이야기합니다. 법인 전입금이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인건비, 관리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석학원 이사회는 이를 지키지 않아 학교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단이 내야 되는 법정 전입금 내지 않고, 그러니까 권리는 없이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을 행사하겠다고 전권을 휘두르니까 거기서부터 발생되고 초래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의 책임은 안 묻고 그 페널티를 학교에 학생들한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잘못된 거지요.
청석학원은 청주대에 매년 약 27억 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도 넘기지 못합니다. 전국 대학 최하위 수준입니다. 법인이 반드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조차도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법인의 경영권에 대한 의문이 삭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법인이 전혀 경영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대학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을 가지고 법인이 지출해야 할 항목들을 메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황신모 총장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자, 황신모 총장이 김윤배 이사와 이사장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또한 규정에도 없는 보직을 만들라 압박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자, 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어느 누가 총장 자리에 또 앉든 간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사회는 인사권, 재정권, 규칙 제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대의 경우 총장뿐만 아니라 일반 교원들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석학원 이사회가 또다시 지명 총장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학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청석학원 사나이 모 고등학교, 청주대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에 학생과 교수들이 또다시 긴급하게 모였습니다. 재단에서 항상 이제까지 민주적인 총장님이 되신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민주적인 총장님을 꼭 구성원들끼리 상의하에 모시고 싶은데 이번에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요구하러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열어주는 사람 있었는데. 문이 모두 닫혀 있어 건물 내로 진입이 어려운 상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직접 전할 필요 없어. 팀장이 전해줄 수 있도록 전해주면 좋고, 하여튼 이것만 전달하고 갈라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전달해달라 하는데 여쭤볼 필요도 없어. 들고 안 받으면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이것만 전달 받으세요. 전달할 수 있죠, 이사회에. 진짜 전화주세요. 비대위 측은 잠시 밖으로 나온 이사들을 어렵게 만나 의견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대학이 사유물입니까? 개인의 사유물이에요, 청주대학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청주대학이 개인의 사유물입니까?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신임 총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요구안을 전달하자 비대위 측은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취재팀은 김윤배 이사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사님 인터뷰를 좀 공문으로 요청드렸는데요. 좀 몰랐습니다. 저희 KBS 스타 플러스랑 인터뷰 좀 해주시면 나중에 연락했어요. 이사님 앞으로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이날 이사회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새로운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 그냥 추천위원회 정도만이라도 우리 학교는 좀 만들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원들이 추천을 거쳐서 추천을 좀 하고 거기서 이사회에서 낙점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최소한의 걸러내는 장치를 필요한데, 아, 저분 우리 대학 총장님, 현재 총장님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인데 그걸 임의로 자기가 주문하는 걸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지금 뽑아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죠. 이사회에서의 일방적인 총장 선출 방식은 김윤배 이사가 총장직에 머물러 있을 당시 변경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김윤배 이사는 청주대 교수의 약 90%가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총장직을 4번이나 연임할 수 있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이 두 번째 연임할 때만 하더라도
총장 선출 규정에 따라서 간선을 치러서 총장이 된 것이죠. 근데 세 번째부터는 자신감이 있는지 그런 규정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지명을 했었죠. 학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리더십을 모시도록끔 각자 자율에 맡겨서 기구를 구성하게 하고 또 그 기구에 따른 규정 또 제도 등등을 만들어가게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당장 사립학교법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 대학 정관의 총장을 선임하는 제도적 절차, 규정 등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행정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학내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총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는 왜 동의해 준 것일까? 비대위 측은 청석학원 이사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청석학원 그 이사회를 저희들이 민주적으로 운영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은배 이사는 대학의 정상화만 내치지 왜 청석학원의 이사 개편에 대해서 왜 월권을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사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은배 이사가 원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런 결정만 하는 거수이사로 전락했기 때문에 학교법인 청석학원의 임원은 총 11명입니다. 9명의 이사 중 3명은 개방이사고 감사는 2명입니다. 청주대 총장과 김윤배 이사, 개방이사 3명을 제외한 이사들 4명의 평균 나이는 80세고 20년 가까이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개방이사제도, 청석학원 개방이사 3명은 김윤배 이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개방형 이사라는 것은 재단의 어떤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지역 유지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더 그야말로 국민 모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개방형 이사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우리 대학의 개방형 이사는 그 설립자 후손인 김윤배 이사의 측근들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김윤배 이사의 측근들로 구성된 청석학원 이사회가 거수기 이사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미래를 고민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학교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학교 측으로부터 거의 모든 송사를 다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구성원들을 고소 고발하는데 앞장선다든지 손배소를 제기한다든지. 학교법인의 회계와 이사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직에도 문제가 많다고 비대위는 주장합니다. 사립학교나 이런 공익적인 재단의 감사 자리 같은 거는 극히 조심해서 그 인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의 이사를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감사로 앉혔다는 것은 이 학교를 마치 자기 주머니 돈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희들은 보죠. 감사인 A씨가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B석유 회사는 김윤배 이사의 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윤배 이사는 1999년부터 2001년 청주대 총장 취임 전까지 B석유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윤배 이사의 어머니가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청주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B석유 회사는 청주대와의 수의계약으로 유류 공급을 독점해왔으며 5천여만 원의 손실을 학교 측에 끼쳤습니다. 당시 감사 A씨도 감사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A씨는 여전히 재단 내에서 감사직을 수행 중입니다. 사학재단 이사회 문제는 청주대뿐만 아니라 국내 상당수 사립대학의 문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립대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립학교는 원래는 이제 재단에서 설립을 했지만 그것은 국가와 사회에 헌납한 재산이에요. 공공재죠. 그러니까 그 사립학교의 주인은 사실은 학생이고 교직원이고 교수고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의 것이지 일 개인의 사유재산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사립학교는 주인이 있다. 설립자의 재산이다. 이런 의식이 너무나 법 속에도 뿌리 있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취재팀은 청석학원 이사장과 이사들 그리고 김윤배 전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청석학원 이사회와 학교 당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400일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청주대 분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김윤배 이사. 그러나 끝내 김윤배 이사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준욱 PD. 작년에 3차례 청주대 사태 문제를 방송을 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총장 측의 입장은 결국 인터뷰를 거부를 했고 이번 주에도 역시 인터뷰가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비대위 측과 김윤배 이사를 비롯한 청석학원 이사회 사이에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는 마련돼 있습니까? 네, 지난 10월 14일 비대위는 청석학원 측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비대위는 발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자 형제 중 다른 한쪽인 석정계 추천이사 1명을 이사회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청석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비대위를 해산하고 대학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청석학원 측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결국 비대위 입장에서는 정말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큰 양보를 한 것인데 제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 참 안타깝습니다만 자, 학내 분위기는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주대 비대위는 검찰의 기소권과 별개로 김윤배 이사의 이사 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는 청석학원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경엔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어 청주대는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청주대 총학생회장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평생 경찰서 갈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서, 유치장, 검찰 드디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총학생회장 임기는 끝나가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흔히들 말하는 빨간 줄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공부할 시간을 줄이고 취업 준비를 포기한 채 학교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이들이 왜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른 채 거리로 나서야 되겠습니까? 학교와 교육당국은 눈과 귀를 닫고 있고 재단은 한 사람을 위한 거수기 이사회로 전락했습니다. 피땀 흘려 마련한 등록금은 재단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학교는 부실대학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잡는 것은 언제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대학이 진정한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청석원 이사회 또한 무엇이 진정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것인지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